네, 안녕하세요. 중수채입니다. 10월 6일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두 번째 영상이고요. 지금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LGU 플러스 다산네트워크스의 SO일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이노와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수익률은 지금 14%에서 17%로 조금 올랐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씩 좀 저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한 것이 이제 며칠 한 이틀 정도 조금 오르면서 수익으로 좀 많이 돌아왔고, 수익률 자체는 뭐 크게 증가를 하진 않았지만 수익금 자체가 꽤나 좀 커져서 제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비중을 크게 늘릴 계획은 없고 계속 좀 홀딩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포트에서도 최소 3년간 우상향 할 거다 뭐 그런 좋은 레포트를 좀 냈는데, 제 생각도 좀 비슷한 게 앞으로 현재는 좀 기지국들을 많이 깐 상태인데, 무선국 쪽에서 어떤 그 통신에 대한 품질을 조사를 했는데 불합격률이 20% 넘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5G 이전에는 5.8%에 불과했는데 불합격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기지국만 많이 깔고 통신 퀄리티에 대한 그런 작업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적화 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노와리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혜는 계속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도 5G 투자에 대한 계속 수혜를 받을 그런 전망이기도 하죠. 그리고 헬릭스미스는 지금 마이너스 56%에서 이제 마이너스 54%로 조금은 줄긴 했지만 제가 이제 이때 한 분량을 한 40% 50% 정도 조금 손절을 친 다음에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약간의 수익률이 조금은 돌아왔죠. 제가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게 분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로 좀 분산 투자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헬릭스미스가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여도 전체 계좌는 지금 플러스 5%로 그만큼 비중이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수익률을 이 정도는 조금은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좀 리스크가 좀 클 수가 있는 종목에는 너무 크게 투자는 하지 말자. 비중을 크게 실치는 말자. 개인 투자자가 그 어떤 기업이 어떤 악재를 만날지 모르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매지온에서 지금 하한가 한번 당했죠. 헬릭스미스 당했죠. 그리고 다산네트워크스 마이너스 20% 당한 거를 보면은 어떤 기업이 어떤 악재가 나올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한 종목에 최소한 한 20% 이상 투자하는 거는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텔레체스도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더 비중은 크게 늘리지 않았죠. 그냥 바로 상승을 해버려가지고 수익률은 이제 15%에서 12%입니다. 투자 이제 아이디어로는 비메모리, 제가 투자하고 있는 유일한 비메모리 회사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 증가 모멘텀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AVN 쪽 프로세서를 자동차에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기업은 약간 매도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좀 재밌는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최기영 장관님께서 이제 반도체 쪽 팹리스 파운드리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 같은 거를 가졌는데, 가장 먼저 방문한 회사가 이제 텔레칩스라 그래요. 이제 그만큼 국가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올해 자동차들도 현대차가 꽤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돌핀 프로세스 등 해가지고 하반기 쪽에 모멘텀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홀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만 보면 지금 뭐 저평가 구간은 아니에요. 2분기 실적이 조금은 좋긴 했는데 325억으로 지금 2019년 순이익을 1, 2, 3, 4분기를 다 합쳐가지고 한 110억 원으로 잡았다고 치고 PER을 한 15 정도로 주면은 지금 시총이 1,500억 정도 되는데 PER을 15로 주면 적정 시총이 한 1,700억 정도로 상승 여력이 16%밖에 되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많이 남진 않았죠. 근데 아무튼 비메모리 쪽이고 국가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 G3BNT도 이때 이제 매수를 좀 하고 헬릭스미스 여파로 좀 덩달아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0.4%로 뭐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어가지고 이 지지선은 좀 안 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닥을 좀 다지고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것도 비중을 더 크게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바이오 자체가 약간 투심이 아직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한 비중에서 그냥 계속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진 시스템도 마이너스 6%에서 이제 마이너스 3%로 아직까지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에요. 굉장히 좀 지루한 종목인데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8개월 가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중을 더 크게 늘 생각은 하고 있진 않고 있고, 더 이상 여기서 지금 박스권이 계속 진행이 새로운 박스권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더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PS 성장률이 2020년, 2021년에 20%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PEGR을 계산을 하면은 이제 0.4에서 0.3 정도 나오니까 논리적으로는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매도하거나 그러지 않고 홀딩을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고 좀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지금 차트 모양이 조금 좋고, 여기서 더 만약에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하락에 대비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치의 한 40%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나머지 60% 금액을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하락을 좀 바라고 있는 상태고, 주식에는 이제 100%가 없어요. 제가 3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 가지고 좀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약간 저항을 받다가 다시 크게 상승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 스스로 저를 못 믿는 이유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YMT 같은 종목이 좀 아쉬운 그런 기업인데 이때 이제 매수를 해서 한 30% 40% 정도 수익을 내고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7,000원대에서 사가지고 한 2만 원 한 초중반대에서 매도를 했는데 제가 매수한 거 대비해서 거의 한 100%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면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팔았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100% 확실한 것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익 IPS에 대해서 볼 건데, 저번 주가 이제 8% 수익에서 지금 11%로 지금 몇 개 수익률이 좀 좋아진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인지 잠깐 보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을 만드는 그런 회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도 장비를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인텔, 퀄컴, 엔비디아에서 삼성 파운드리 쪽에 수주를 하면은 삼성 쪽에서 비메모리 쪽 장비 쪽으로도 수주를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원익 IPS가 이 비메모리 쪽 장비도 수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메모리 쪽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28,000원까지 올라서 고평가일지 적정평가일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2019년 EPS 기준으로 한 1200 정도니까 지금 28,000원 기준으로는 PER이 20이 넘는 상당히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좀 확실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20년 EPS랑 2021년 EPS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성장성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또 고평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주가 자체는 절대 저평가는 아니고 약간 고평가에서 적정평가 정도 사이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2020년도에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확실히 지금 가격보다는 좀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저의 투자 아이디어예요. 레포트에서 나온 것들도 좀 보면 2020년에 시안 2기와 평택 2기 쪽에 메모리 시설을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원익 IPS 쪽 발주를 낼 가능성이 좀 높고, 최근에도 600억 짜리 디스플레이 수주를 이제 중국 쪽에 했어요. 거의 굉장히 금액이 많죠. 전체 매출의 한 10% 넘는 그런 수주를 한 거니까 상당히 큰 금액을 수주를 한 거고, 그러니까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에서 모두 이렇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 원익 IPS 말고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률과 저의 이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남았을 때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쭉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좀 전개가 될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생각한 대로 전개가 될지 전개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면은 나중에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